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통장 잔액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10년 후 여러분의 하루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도 막연하게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64세 김성호님은 평생을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중년이 되어서는 노후를 위해 묵묵히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늘 성실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고, 본인 역시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도 있었고, 국민연금도 언젠가는 나오니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해가 지나자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병원비와 관리비,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 겹치면서 통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가벼워졌습니다. 김성호님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불안할까? 많은 사람들이 노후 빈곤은 일부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 운이 나빴던 사람에게만 생기는 일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60대의 노후 빈곤을 겪는 분들 중 상당수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60대의 노후 빈곤을 겪는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노후를 너무 막연하게 생각한 채 준비를 계속 미뤄왔다는 점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김성호님 역시 그랬습니다. 퇴직 전까지 한 번도 노후가 정말 얼마나 필요할까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나오고 퇴직금도 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비슷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는 말이 오히려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김성호님의 퇴직금은 약 8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돈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계산해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막연하게 10년은 버틸 수 있겠지 하는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약 8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혼자 사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기본 생활비만 해도 최소 15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식비,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만 해도 벌써 1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병원비가 추가되면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당뇨약과 혈압약은 꾸준히 먹어야 했고 3개월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치과 치료까지 하게 되면 한 번에 몇십만 원이 나갔습니다. 김성호님이 가장 놀랐던 건 관리비였습니다. 여름과 겨울에는 전기세와 난방비가 2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혼자 사는데도 말입니다. 집에만 있으니 오히려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도세, 인터넷비, 핸드폰 요금까지 합치면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돈만 해도 상당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8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매달 최소 70만 원 정도를 퇴직금에서 꺼내 써야 했습니다. 1년이면 840만 원입니다. 8천만 원이 10년은 버틸 거라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계산해보니 9년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그것도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없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은퇴 후 3년이 지났을 때 김성호님은 어느 날 통장을 들여다보다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퇴직금이 벌써 절반 가까이 줄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줄어들 줄은 몰랐어요. 그 말에는 후회보다는 너무 늦게 현실을 마주한 사람의 담담한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대 1인 가구의 평균 생활비는 월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5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입니다. 이 간격을 메우려면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추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2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최소 2억 4천만 원이 필요한 계산입니다. 문제는 이 간격을 미리 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노후 빈곤은 갑자기 생기는 사건이 아니라 아직은 괜찮다는 생각이 오랜 시간 쌓여 만들어진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김성호님처럼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단지 현실을 숫자로 들여다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이미 늦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김성호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큰돈을 벌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종이에 하나씩 적어보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시간을 내서 가계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달을 기록하자 놀라운 사실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사는 커피값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택시비도 생각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가끔 사먹는 외식비는 한 달에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제야 막연했던 노후가 숫자로 보이기 시작했고 줄일 수 있는 지출과 꼭 필요한 지출이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커피 대신 집에서 타먹는 커피로 바꾸니 한 달에 8만 원이 절약되었습니다. 택시 대신 버스를 타기 시작하니 한 달에 5만 원이 남았습니다. 외식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니 한 달에 15만 원이 절약되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한 달에 약 30만 원 가까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속도를 늦출 수 있었습니다. 김성호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에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와서 뭘 해도 달라질 게 있겠나. 하지만 현실을 외면하는 것보다 늦게라도 정확히 아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노후 준비의 출발은 돈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있어야 다음 선택도 가능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노후를 아직도 막연한 미래로만 두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이번 달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적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첫걸음은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공통된 이유를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60대의 노후 빈곤을 겪는 분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은퇴 후에도 돈이 새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살아왔다는 점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66세 박정희님은 은퇴 후에도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와 비슷한 소비 습관을 유지했고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지출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보험료, 통신비, 각종 구독료, 그리고 가끔씩 자녀를 돕는 비용까지 더해지면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박정혜님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얼마나 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험료만 3개였습니다. 실손보험에 월 12만 원, 암보험에 월 8만 원, 종신보험에 월 15만 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들어놓은 보험이라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중복 보장이 많았습니다. 통신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핸드폰 요금이 월 6만 원, 집 인터넷이 월 4만 원, 케이블 TV가 월 2만 원이었습니다. 핸드폰은 무제한 요금제였는데 실제로는 데이터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케이블 TV도 거의 보지 않으면서 매달 돈만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구독 서비스들이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에 월 17,000원, 유튜브 프리미엄에 월 1만원, 신문 구독료에 월 2만원이었습니다. 헬스장 회원권도 월 7만원씩 빠져나갔는데 실제로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지출은 자녀 지원이었습니다. 손주 용돈으로 매달 30만원,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50만원씩 보냈습니다. 자녀가 어려운 상황일 때는 100만원, 200만원씩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주겠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본인의 통장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고정비를 합치면 매달 최소 150만 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도 120만 원 정도였으니 매달 3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여기에 식비와 생활비까지 더하면 매달 100만 원 가까이 부족했습니다. 박정희님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큰돈 쓰는 것도 아닌데 왜 항상 빠듯한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큰 지출이 아니라 오래된 작은 지출들이었습니다. 수입은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지출 구조는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버틸만하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장은 서서히 말라갔습니다. 은퇴 4년차가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예금이 거의 바닥나면서 박정희님은 어느 순간부터 병원에 가는 것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망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돈이 나갈까 봐서였습니다. 아픈 곳이 있어도 참았습니다. 친구들이 밥 먹자고 하면 핑계를 대고 거절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말을 하기 싫어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자연스럽게 지출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생활 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지원이나 오래 유지해온 고정비는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계속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두면 아무리 아끼려 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박정희님이 처음으로 한 변화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보험부터 정리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를 만나서 중복 보장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보장만 남겼습니다. 월 35만 원이던 보험료가 18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에 17만 원, 1년이면 204만 원이 절약되었습니다. 통신비도 재검토했습니다. 핸드폰 요금제를 저렴한 것으로 바꾸니 월 3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케이블 TV는 해지하고 인터넷만 남겼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이 절약되었습니다. 구독 서비스들도 정리했습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프리미엄을 해지하고 신문은 온라인으로 무료로 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4만 7천 원이 절약되었습니다. 헬스장도 해지했습니다. 대신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돈도 안 들고 건강에도 더 좋았습니다. 한 달에 7만 원이 절약되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이니 한 달에 약 34만 원이 절약되었습니다. 1년이면 408만 원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자녀 지원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희님은 자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도 이제 여유가 없어. 미안하지만 지원을 줄여야 할 것 같아. 처음에는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괜찮아요. 저희도 이제 알아서 할게요. 아빠 건강이 더 중요해요. 손주 용돈도 매달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1년이면 240만 원이 절약되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지원도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자녀가 어려울 때 지원하던 큰돈은 이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본인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변화를 합치니 한 달에 약 90만 원이 절약되었습니다. 1년이면 1,080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적자를 메우고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박정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괜히 체면 때문에 버티다가 더 힘들어졌어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돈의 흐름을 다시 손에 쥐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통장 잔액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병원에도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너무 궁상맞게 사는 것 같지 않을까? 하지만 노후에 필요한 것은 체면이 아니라 지속 가능함입니다. 줄일 것을 줄이고 지킬 것을 지키는 선택이 결국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출 구조는 어떠신가요? 수입이 줄어든 만큼 삶의 방식도 함께 조정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통장 명세서를 펼쳐보세요. 자동이체 내역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지출인지 아니면 관성으로 유지하고 있는 지출인지 구분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돈보다 더 깊은 곳에서 노후 빈곤을 키우는 공통점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60대에 노후 빈곤을 겪는 분들의 마지막 공통점은 어려워질수록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버티려 했다는 점입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이영자님은 생활이 점점 빠듯해지면서도 주변에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도 이웃에게도 행정기관에도 손을 내미는 것이 괜히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남한테 기대는 것 같아서요. 그 한마디에는 체면과 미안함, 그리고 오래된 책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영자님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조금씩 줄어드는 숫자를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침은 주로 거르거나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라면이나 김치, 밥 한 공기가 전부였습니다. 점심도 집에서 해결했습니다. 외식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오후가 되면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만나면 커피라도 한 잔 해야 하는데 그 돈조차 아까웠습니다. 저녁은 냉장고에 남은 반찬으로 때웠습니다. 밤이 되면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플 때였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었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진료비와 약값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치통이 생겨도 참았습니다. 치과 치료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진통제만 먹으면서 견뎠습니다. 겨울이 되자 더 힘들어졌습니다. 난방비가 아까워서 보일러를 거의 틀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고 이불을 두껍게 덮으면서 추위를 견뎠습니다. 전기세도 아껴야 해서 밤에는 일찍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습니다. 이영자님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몇 년을 버텼습니다. 기초연금, 의료비 감면, 주거 관련 지원 같은 제도는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받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영자님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했지만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약 3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의료비 감면 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비의 30%에서 50%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월세나 관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이영자님은 매달 4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었는데 이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 결과 생활은 더 팍팍해졌고 마음도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돈보다도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의 어려움을 개인의 실패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제도는 어려운 시기를 버티라고 만들어진 것이고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삶의 여유를 갈라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 빈곤은 돈이 부족해서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할 때 더 커집니다. 이영자님이 변화를 결심한 계기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복지 상담 안내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다시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고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은 친절하게 상담해 주었습니다. 이영자님의 상황을 듣고 나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들을 하나씩 알려주었습니다. 기초연금, 의료비 감면, 주거급여, 에너지 바우처까지 총 4가지 제도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되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도와주어서 1시간 만에 모든 신청을 마쳤습니다. 한 달 후 기초연금 3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의료비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로 월세의 일부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겨울에는 에너지 바우처로 난방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모든 지원을 합치니 한 달에 약 50만 원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영자님은 처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무릎 통증을 치료받았습니다. 치과에도 갔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했던 치아를 치료받았습니다. 난방비 걱정 없이 보일러를 틀었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겨울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에 조금 여유가 생기자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실 여유가 생겼습니다. 외로움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이영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작 알아볼 걸 그랬어요. 괜히 혼자 버텼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실제로 노인복지 제도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기초연금 외에도 장기요양보험, 노인 일자리 사업, 무료 급식 지원, 교통비 지원, 문화바우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3만 3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되는데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료비 지원도 다양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비도 지원됩니다. 틀니나 임플란트 같은 치과 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월세나 관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연간 약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월 27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도 얻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료 급식 지원도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합니다. 하루 한 끼라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경로 우대증을 가지고 있으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이나 박물관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모두 활용하면 한 달에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노후 생활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금액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남 도움받는 순간 내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싫다. 하지만 도움을 받는다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노후에는 강해 보이는 것보다 지혜롭게 연결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혼자서만 버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당장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복지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노후를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며 준비를 미뤘던 선택, 은퇴 후에도 돈이 새는 구조를 그대로 두었던 생활 방식, 그리고 어려워질수록 혼자 버티려 했던 태도까지. 이 공통점들은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지금의 50대와 60대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살아온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노후 빈곤은 실패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너무 늦게 마주했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김성호 님도, 박정희 님도, 이영자 님도 완벽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공통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현재를 정확히 바라보는 선택을 했다는 점입니다. 김성호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가계부를 적습니다. 하루 지출을 기록하고 매달 말에는 총정리를 합니다. 그 습관 덕분에 지출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이 줄어드는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도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정희님은 고정비를 대폭 줄이고 나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통장에 조금씩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도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더 솔직해졌습니다. 이영자님은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으면서 삶의 질이 크게 나아졌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겨울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노후를 바꾼 것은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태도였습니다.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깨달음, 체면보다 삶을 지키는 선택, 그리고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였습니다. 그 용기 하나가 마음의 불안을 조금씩 덜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는 아직 괜찮다는 말로 현실을 미뤄두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느끼고 있으면서도 어디서부터 손 떼야 할지 몰라 멈춰 서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정답을 주지는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노후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속도로 다시 정리해 갈 수 있는 삶의 한 구간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종이 한 장에 이번 달 수입과 지출을 적어 보세요.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복지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작은 시작이지만 그것이 바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김성호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작 시작할 걸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에요. 박정희님도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이영자님도 말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세 분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더 늦기 전에 시작하세요. 혼자 버티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현실을 직면하세요. 그것이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숫자 2를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조급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